안녕하세요. 신바람 길라잡이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아끼려고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하는 꼼수.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고급 정보를 아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비법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대단들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기사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혹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사처럼 어떻게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고, 시청자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뭔가 좀 내용이 구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꼭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온 집주인들은 어떻게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했을까요? 그리고 또 세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세대의 다가구와 차이를 이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인 반면에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른 공동주택으로 겉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건축 종류가 다른 건물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있죠. 바로 층수입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3층까지이지만 다세대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더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임대료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다세대를 선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건축주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가구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번 정부는 1주택자는 선하고 다주택자는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엄청난 세금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는 1가구 1주택이어서 종부세 또는 매매 시 양도세,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는 비록 통으로 모두 다 내 것이기는 하지만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구분돼서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집주인이 종부세를 4,800만 원이나 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매년 4,800만 원씩 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대차법과 건축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볼 목적으로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용도 변경해서 세금 혜택을 좀 받아볼까요? 예를 들어 4층짜리 25가구 다세대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이것을 다가구로 바꾸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층부터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인기 없는 꼭대기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 4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가구는 최대 19가구까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5가구 중 6가구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건축법상 다가구 조건을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3층 19세대 다가구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죠? 이제부터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입어서 껌값이 되어버린 종부세를 기분 좋게 납부하면 되고, 거기다가 2년 보유까지 시간만 투자해 놓으면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 절감하는 방법이 너무 쉽죠. 여러분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고 나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건축 용도를 변경해서 허가 내는 방법은 요즘 나온 것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수년 전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천 어느 지역에 있는 빌라 하나가 두 번이나 유찰돼서 경매로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물도 반듯하고 신축이라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건축물 대장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빌라가 주택이 아니고 근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업자가 근생으로 한 층 더 만들어서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고는 입주자에게는 근생이라는 것을 몰래 속이고 시중가보다 좀 싸게 분양했던 것이죠. 주택이랑 똑같이 해놓으니 어찌 의심이나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입주자가 항의해봅니다. 이거 사기 분양이잖아요. 내 돈 돌려주세요. 하지만 결국 이런 소리를 듣죠. 몰랐어요? 그래서 싸게 팔았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누군가 이 빌라를 싸게 낙찰 받아서 기분 좋게 낙찰 무용담이나 늘어놓고 좋아했다면 그 사람 역시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좀 남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근생이든 주택이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뭐 어때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구청은 근생으로 허가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귀하라는 명령과 함께 복구될 때까지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결국 원상태로 만들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행정조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를 매수한 주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죠.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구를 맞추기 위해서 6개를 근생으로 바꾼 가구가 정말 주택으로 임대하지 않았다면 괜찮겠지만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겠죠? 멀쩡하게 잘 꾸며진 방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당장 방 안에 월세가 50만 원은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 잘 알면서도 방으로 꾸미고 몰래 세입자를 구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서가 도달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절세했다고 잠시 좋아했던 그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동안 징수하지 못했던 세금의 가산세까지 추징해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몰래 하면 되지. 구청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또 요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예전엔 임대료를 싸게 해주면서 세입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일을 했었죠. 소액 임차인인 경우엔 보증금 뗄 염려 없으니까 뭐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어 좋았고 임대인은 근생에 월세까지 받으며 세금까지 감면받으니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도 그리고 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 앞서 이야기한 건축업자처럼 매수자에게 사기 피해를 주고 도망 다닐 것 아니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